HR인을 위한 고품격 꿀팁 방송. 오늘은 건설과 부동산, 보험, 이혼, 손해배상, 성범죄, 재산범죄, 명예훼손, 모욕까지 다루시고요. 오늘 드디어 HR 시장까지 진출을 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분야에 통달한 법률 마스터이자 신조차 모독하는 사상 최대의 천재, 전화통화로 PDF 음악에 상의를 입힌 내귀의 상해 한지은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수익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너무 그래. 합리적인 수익. 합리적인 수익료. 저 저렴한 수익료는 안 돼서. 이런 멘트는. 네, 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수익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품법률사무소 대표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로톡에 있는 변호사님 후기를 보니까요, 상담료에 비해 너무 과분한 상담이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시장 교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분하게 해드리긴 해서 하지만 일단 의뢰인분들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아주 핫해요. 모든 직장인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의 뇌리에서도 어쩌면 떠나지 않았을 주제입니다. 이직과 연봉 협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도 혹시 이직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죠. 혹시 당시의 연봉 협상을 점수로 매기신다면 10점 만점에? 빵점. 이거 왜? 최근에 이 이직과 연봉 협상 관련해서 사회에서 나름 화두가 되었던 시끄러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간단히 네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년 경력의 지원자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연봉 4천만 원, 그리고 정규직, 수습기간 6개월로 정해서 협의를 하고 출근 날짜까지 정했는데요. 회사 요청에 따라서 지원자는 그 출근 전에 회사가 개최한 이벤트에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회사심이네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출근하기 하루 전날 회사에서 갑자기 연봉을 500만 원을 낮추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네, 그래서 결국 지원자는 입사를 포기하게 되었고요. 저런. 어찌 보면은 한 사람의 이 근로자로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쭉 듣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벌써부터 그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두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번 사례에는. 그렇다면은 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그렇게 구두로 이루어진 협의는 효력이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이랑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네, 따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회사 간의 근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만 있다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구체적인 협의라 하시면은 뭐 처우와 그렇죠. 연봉.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근로계약에서? 네. 계약을 체결하실 때. 그렇죠. 예. 네. 이 숫자가 가장 네, 중요하죠. 연봉, 그리고 뭐 직급이나 아니면 업무 내용, 계약 기간,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합의만 있으면 사실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두 계약이 효력이 충분히 발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구두 계약은 그렇다면 뭔가 녹취라도 따야 하는 걸까요? 서로 간에 증언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연봉 협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이 증거로서 남을 거고, 만약에 이메일로 안 하게 되고 이제 유선상 하게 되면 사실 근로자도 녹취를 해놓는 게 나중에 증거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네. 다만 일단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대화자 간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 녹취 부분은 제가 무조건 하라 안 하라 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많이 오가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메일로 남아있거나 혹은 뭐 아니더라도 문자 같은 걸로 충분히 네, 남아있을 네,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입사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례에서 갑자기 그 조건이 바뀌었어요. 연봉을 갑자기 삭감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조건에 관해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미 이른 상태라면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된 거거든요. 계약이 체결됐는데 회사가 이제 그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나쁜 생각을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지 확정적으로 내가 얘기한 건 아니었다. 우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탁월한, 네. 그렇게 회사가 주장하려면 사전에 근로자한테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채용이 확정된 게 아니다. 협상 제안을 하는 중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표시를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네.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챙겨야 되는 몫이겠네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네. 이 정도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얘기한 것보다 연봉을 갑자기 더 높여주겠다고 그러면 난 3천만 원만 받고 싶은데 왜 5천만 원을 준다 그래? 그거는 계약자가 동의를 안 하면 되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점은요. 수습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실 많은 기업에서 특히 최근에는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 수습을 3개월 혹은 뭐 6개월 정해진 수습 기간을 채우고 나서 해고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대해서도 간혹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좀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습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은 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가면 수습이 있고 또 시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법적으로 수습이라는 거는 근로계약은 이제 체결된 상태에서 신입을 뽑을 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정 기간 이제 훈련 기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또 시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용은 뭐냐면 일단 대부분 경력직을 뽑을 때 이제 시용제도를 많이 둬요. 일단 뽑아서 이 사람이 이제 업무에 적합한지를 평가를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게 시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수습이라기보다는 왠지 시용제도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 만약에 시용제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계약 체결을 회사가 거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라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용제도를 둔 회사에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대부분 객관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네,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시용이라는 게 그럼 진짜 그 법적으로 그럼 그 기간에 해고가 더 쉬운 건가요? 사실 해고보다는 쉬워요. 근데 그러면은 시용이 있다라고 그 근로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전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대부분 시용기간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혹시 사전에 합의가 필요한 이슈일까요? 아니면 그거는 사용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한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이유에서 인정되기가 더 쉽죠. 좀 더 효력을 제어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이 시용과 수습을 지금은 거의 혼용해서 수습으로 쓰고 있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조차도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시용이라고 쓰는 게 더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습은 이미 근로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훈련 기간을 두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일을 못한다 해서 해고할 때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용 같은 경우에는 해고보다 조금 더 덜 엄격하게 이제 본계약 체결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시용제도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게 더 유리하죠. 네. 대부분이 사실 근로자가 해고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이슈들을 다룬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에서 아직까지 수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배워봐야 알 수 있는.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린 사례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회사에서도
500만 원을 갑자기 낮추기 위해서는 뭔가 레셔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단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규직으로 당신을 채용하는 데는 리스크가 있다. 주변에서 업무를 태만을 한 것을 내가 봤다. 아하. 연봉은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 근무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네. 때문에 업계 초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직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새로운 직장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직급, 그러니까 경력을 어느 정도나 인정받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연봉, 처우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혹시 이전 경력 혹은 이전 직장 대비 어떻게 어느 정도 밴드 안에서 돼야 된다라는 법적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법령상 기준이 없습니다. 음. 결국에는 회사의 뭐 기준에 따른다던가 아니면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상호 협의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은 없다. 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막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막 매월 수입이 다른데 그냥 나는 뭐 대충 3,600만 원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해가지고 회사랑 협의가 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로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대우로는 갈 수가 없다. 이러면 안 가면 되는 거죠. 아, 네. 네, 이게 또 논란이 된 이후에 그 채널의 대표가 사과문을 올렸다가 더 좀 악화된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일단 사과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4천만 원 연봉은 최종 연봉을 제한한 게 아니라 고려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구두로 정말 이 이야기하는 대표랑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죠. 채널 대표가 될 상입니까? 뭐 지원자 경력은 주로 계약직 프리랜서였고 두 곳을 제외하고는 1년 이상 근속한 기업이 없다. 그리고 또 출근 전에 이벤트에 참석했을 때 태도가 아쉬웠다.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다고 해요. 이게 혹시 이슈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뭐 언뜻 듣기에는 오히려 채용 관련보다는 개인정보 쪽으로 문제가 될까 싶은데요. 일단은 수다쟁이 지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군요. 네. 문제 그런 삼는 경우에 경우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역공인가요? 아니요. 다행입니다. 해보실래요? 아닙니다. 이미 퇴사를 했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면 피지군요.